문희정의 핫 키워드. 가장 뜨겁고 궁금한 국제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문희정의 핫 키워드,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국제사회가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우선 이스라엘이 건설하고 있는 유대인 정착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대인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일정한 곳에 여러 채의 집을 지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을 의미하는데요. 네.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그리고 골란고원 및 가자지구 등 주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지 않는 곳들에 무단 점령을 통해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그 땅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인들은 적절한 보상이나 생계 대책도 없이 강제로 쫓겨나서 삶의 터전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네. 우리가 흔히 국제뉴스에서 접하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충돌 역시 이 유대인 정착촌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네. 최근에 이스라엘인 2명이 사망한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총리가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도 그러면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요르단강 서안 아리엘에서 팔레스타인 괴한의 총기와 흉기 공격으로 이스라엘인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음 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우리는 내일 이 아리엘에서 주택 840채를 건설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테러리스트들은 이곳에서 우리를 몰아내지 못하고 정반대의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면서 결사항전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네. 하지만 지난주에 요르단강 서안에서 이스라엘 군의 발포로 팔레스타인인 2명이 숨진 사건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동안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는데요. 신규 건설 허가도 내주지 않고 주거지 강제 철거하고 또 결혼이나 유학 등의 이유로 잠시 떠난 이들의 영주권을 박탈하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팔레스타인인들을 쫓아내는 과정에서 이 같은 충돌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불법적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자리 잡고 있는 지중해 동안 지역을 원래 팔레스타인 지방이라고 불렀는데요. 네. 1948년 5월 14일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일방적으로 건국을 선언한 겁니다. 현재 세계 지도에는 이스라엘로 표기돼 있는 지역만 보이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표기돼 있는 지역은 거의 찾기 힘든데요. 예. 이스라엘 지역만 확대한 지도지를 찾아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을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가운데 이집트와 연결된 가자지구와 또 요르단과 접하고 있는 몇몇 지역들이 팔레스타인 영토로 암묵적으로 허용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가 이스라엘 영토라고 공식 인정한 지역들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영토를 이스라엘이 무력 침공해서 점령하고 있는데요. 네. 국제사회는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죠. 유엔 결의안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정착촌을 건설하면서 유대인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키고 있어서 갈등을 빚는 겁니다. 현재 그 서안과 동예루살렘의 유대인 정착촌에는 약 60만 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요. 동시에 이 지역에 팔레스타인인 270만 명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행정 통치 아래 거주하고 있어서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스라엘 건국할 때요, 이 국제사회가 허용한 영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있었죠. 자, 건국할 당시인 1947년경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유대인이 65만 명, 아랍인은 130만 명 정도로 아랍인의 비율이 2배 정도 많았고요. 유대인이 소유한 땅은 전체 토지의 약 6%에 불과했는데요. 네. 1947년 11월에 유엔이 결의안 181조를 통해서 유대 국가의 영토를 56.5%, 아랍 국가의 영토를 43.5%로 분할하는 내용을 결정을 한 겁니다. 네. 당연히 인구수도 훨씬 많고 소유한 땅도 많은데 아랍 국가 영토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으니까 이 결의안을 거부하는 아랍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규정된 지역에서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사작전 등으로 팔레스타인인 약 70만 명을 쫓아내게 되는데요. 네.
이후에 이스라엘은 주변 아랍 국가들과 1973년까지 3차례 더 중동 전쟁을 치르면서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 등으로 점령 지역을 넓히게 되고요. 동시에 팔레스타인 난민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예. UN 팔레스타인 난민 기구에 따르면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그리고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있는 팔레스타인 난민은 현재 530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점령지에 지어진 유대인 정착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이고 그 불법적인 정착촌을 예루살렘으로 통합시켜서 영토로 병합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유엔 결의안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국제법도 지금 지키지 않고 있는 그런 막무가내 행태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사실도 약간 의문스럽기도 하고 또 놀랍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도 그냥 익숙하게 들으셔가지고 그냥 저쪽은 싸우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명백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불법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쿠바나 베네수엘라, 이란, 북한 등에게 가하고 있는 제재들과 비교해봐도 유독 이스라엘에 대해서만은 이상하리만큼 관대한 것이 사실인데요. 예. 그러니까 설사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결의하려고 해도 이스라엘과 운명 공동체인 미국이 결사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유럽도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공식적으로는 비판을 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유럽의 연금 기금들이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유럽의 기업들 역시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요. 네. 2017년 2월 20일 알자지라 방송은 덴마크의 탐사 보도단체인 데너치 조사를 인용해서 유럽의 주요 연금기금 5곳이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과 관련된 기업 36곳에 8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원을 투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시멘트, 멕시코의 시멘트 업체인 시맥스, 미국의 HP, 벨기에 프랑스 금융기관인 덱시아 등 유엔과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정착 건설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 정부가 운영하는 국가연금기금과 스웨덴의 알렉타 상호연금보험, 네덜란드의 연금기금 2곳과 덴마크의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는 노동시장 보충연금 등 유럽의 연금기금들은 정착촌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이스라엘의 주요 은행들에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네. 그래서 2005년부터 팔레스타인 시민단체는 전 세계를 향해서 이렇게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이콧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예. 자,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법안까지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해외 비정부 기구 20여 개의 자국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팔레스타인 자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피해가 큰 상황인데 그럼 팔레스타인 정부는 어떤 대응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국제사회가 독립국가로 인정을 해줬지만 팔레스타인의 경우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상태는 아니거든요. 아, 네. 네, 이게 상당히 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2015년 기준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135개국입니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라고 하는데요. 명칭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허용해주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마저도 1993년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겨우 보장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동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서 강경파가 정권을 잡게 되면서 유혈 사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게다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정부군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이 계속해서 공격을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대응할 정부군이 없고요. 대신에 준 군사 조직인 팔레스타인 국가안보군을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정부의 제재로 중화기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군과 안보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국민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입장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정치평론가였습니다.